네, 안녕하세요. 정코치TV의 정코치입니다. 이번 영상도 이제 댓글 영상, 우리 구독자님들의 댓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지난번 우리 쭈야님하고 같이 했잖아요. 확실히 저 혼자 할 때보다 여성분이라서 화사한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풍성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쭈야님을 모셔봤습니다. 짜잔! 네, 반갑습니다. 또 인사드립니다. 주야입니다. 지금 세 번째 출연하시는 건데, 네. 우리 쭈야님 사실 서울을 거주가 아니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에 엄청 자주 오세요. 네, 거의 매주 오죠. 네,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강의도 많고 또 네. 서울에도 이제 고객 네, 맞습니다. 관리하시는 고객분들이 꽤 네, 있으시죠. 뭐 서울 경기권도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자주 오시기도 하시고 네. 그럴 때마다 또 정코치 TV에 출연도 해주시고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인가요? 이제 진행을 해주시네. 자, 사연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구독자 리엘님. 네. 아니, 그 닉네임을 참 리엘님 잘 괜찮죠? 지으시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온라인 괜찮습니다. 여성분이시겠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리엘님의 댓글 사연 한번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조코치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9년 8월부터 10년 완료, 그러니까 납입 완료를 하셨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배당 인덱스업 변액연금. 사실 우리 쭈야님이 상품명을 오픈하는 것도 뭐 다른 회사의 이름을 오픈하는 걸 약간 부담스럽다고 하긴 하셨는데 네네. 저는 이제 정코치 TV에서 오픈하는 게 네. 같은 상품 가입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참고할 수 있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내가 가입한 거는 같은가 틀린가 이런 걸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더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네. 드리면서 뭐 1.3 뭐 일종 정리 상품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뒤에 숫자는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인덱스어 변액 연금, 그러니까 결국은 변액 상품이지만 연금 상품이다. 네. 그 전에 쭈야님하고 얘기 나눌 때는 이제 종신 상품이었어요. 그렇죠. 변액이었지만 종신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 반대. 저축성인 거죠. 네. 저축성인 거죠. 변액연금 정리 상품이 있습니다. 3월 25일 현재, 지금 시간이 지금 4월 달이니까 조금 지났어요. 네. 3월 25일 현재 1억 2,900만 원,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 네, 많이 적립하셨네요. 변액연금 상품이다 보니까 채권이 70%가 들어가져 있어요. 네. 제가 정글집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변액연금은 과거 상품들은 대부분 50% 이상의 채권 비율이 있어요. 네. 의무 비율이. 네네. 근데 이 상품은 조금 더 많은 거죠. 70%라고 하는 네. 거니까. 10년 내내 추가 납입이나 펀드 변경 없이 유지했었습니다. 네. 그간의 무지로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허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못 살렸다라고 네. 하는 거죠. 우리 담당자님께 설명을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깊이 있게 이 상품을 좀 들여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부터라도, 지금 뭐 늦은 건 아니잖아요. 꽤 시간이 지났어도 변액 상품을 가입했는데 10년이 지나신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부터 잘 관리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납입 완료 시점에 원금도 지금 안 되었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또 변액이기도 하고. 네. 계속 이제 조금 더 읽어보다가 네. 우리 쭈야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초 펀드 변경은 아마도 기억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지수가 2700쯤일 때 우리 코스피 지수 얘기하는 걸 거고 네. 2700쯤이었을 때 시작했던 것 같고요. 3300까지 갔을 때 좋았는데 그죠? 네. 갔을 때 1억 3200만 원쯤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락세.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네, 리스크가 좀 있죠. 계속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하락세가 좀 있었어요. 자, 이제 고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 고민은 채권 70% 고정 불변인 이 핸디캡. 이 상품을 유지하는 게 맞는가? 또 유지한다면 채권형 펀드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그 부분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이제 채권형 펀드, 채권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채권의 70% 고정 불변. 맞죠? 의무니까. 이 핸디캡인 상품, 우리 쭈야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무언가 활동 영역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 네. 변액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변액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고요. 70% 채권형에 예전에 저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품들의 대부분이 연금은 안전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네, 그게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걸려있는. 상품마다
네. 사실 그 부분을 보험회사 측에서 네. 안전하게 운영해야 안전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거죠. 또 감독원의 규제도 저때 있었었던. 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목적성 자체가 제가 항상 목적성을 중요시해야 네네. 된다. 네, 연금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연금 상품이라는 네이밍이 있는 걸 가입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왔어요. 변액이라는 게 출시 배경이 기본적인 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 해칭이. 맞아요. 네, 맞아요. 물가 상승률보다는 내가 수익성을 더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이 상품이 거기에 부합하느냐를 그렇죠.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근데 부분이죠. 이제 채권 70%니까 네, 조금 힘들 수 있다. 네, 보기 좀 좁죠. 음. 그리고 이제 연금이라는 기능이 경험생명표에 또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보면은 예전 2009년 상품이니까 지금 가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익하다. 이 부분인데 내가 이쯤 됐을 때 이 정도의 기대했던 수익률이 아니다 하면 조금 고려해보자라는. 근데 쭈연님은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세일즈, 네. 보험 영업을 네. 직접 하고 계신데 네. 공격적이지 않으시네요. 지금 답변을. 그럼 아쉬우신가요? 유튜브라서 그런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혼자 생각했을 때. 잠깐 근데 드릴 말씀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고객님은 지금 이미 상처를 받으신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적하지 공격을 해서 아픈 부분을 좀 더 거기에 쓰라리게 하는 것보다는 생각도 깊죠. 좀 치유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네네.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측면을 먼저 한번 우선순위를 두고 도저히 방법을 찾았을 때 정말 유익한 답이 없다 하면 찾는 부분의 단계에서 어떻게 했을 때 리스크가 덜 할까? 그 타이밍을 고려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리엘님 요건 있습니다. 그 채권의 70%가 들어가 있는 상품들은요. 네. 과거에 50% 이상의 상품들이 대부분 그러긴 한데 변액 연금이고 채권이 50%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품들은요. 내가 연금 전환하는 시점이 오면 네. 그때는 원금 보장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20, 30년 후에 원금 보장이 뭐 대단해? 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수익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네. 원금 보장을 갖고 간다라는 거. 근데 중도해자는 원금 보장은 안 되고요. 네, 그렇죠. 네. 인덱스 업이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약관을 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네네네. 네, 분명히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의 어떤 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명을 보면 뭔가 이게 보이긴 하죠. 경력이 오래되셨다 그래서 그거는 보니까. 우리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로 끝나진 않겠죠. 네. 금리가 상승하면 요거를 사실 우리 리엘님이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금리가 상승하면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채권형 펀드에 돈을 넣지 말고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에 70%가 들어가긴 하지만 돈을 투입시키지 않고 최고 금리에서 금리가 하향으로 접어들 때, 그러니까 떨어질 때 70%를 다 넣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상승기마다 조금씩 펀드 비율을 늘려야 할지 사실 이런 고민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제가 저기서 최고 금리에서 금리가 하향으로 접어들 때 라는 얘기를 보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을 할 때 채권 금리가 채권형에 대한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으신 분들 드물거든요. 굉장히 드물죠.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없는데 먼저 한번 이 상품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변액이라는 부분은 놀이터 개수가 얼마나 있냐, 활동 영역이 얼마나 넓냐 좁냐 회사마다 기준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기준을 알고는 있어요. 이 상품에 대해서. 하지만 고객님께서 지금 저 정도로 질문을 하실 정도면 거기에 변액이 어떤 변액의 개수와 어디를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펀드에 대해서 한번 그 보험회사에, 이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으신 그 보험회사에 공시시를 들어가셔서 먼저 놀이터가 몇 개이고 어디를 그러니까 운영의 폭을 얘기하는 거죠. 놀이터를 얘기하는 게. 근데 뒤에 그 내용도 좀 나와요. 그런가요? 우리 님이 엄청 디테일하세요.
주식이 늘 좋을 수는 없으니까 네. 채권형 70%로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변액연금이 아니라 네. 그냥 순수 채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는 뭐 당연히 가능하죠. 채권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자를 받게 되는 거니까. 네. 그 이제 단기 채권이냐 장기 채권이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데, 변액연금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채권형으로 수익을 내는 거는 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긴 합니다. 네. 정보지TV를 구독해서 계속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빠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이 변액보험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이 채권형 70%가 좀 발목을 잡는 게 있기는 있어요. 어찌됐건 이 위쪽의 질문을 보면 네. 매우 타당한 얘기긴 하지만, 네. 우리 주식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진짜 모르는 것처럼 네. 채권도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리엘님이 얘기한 부분으로 접목이 되고는 있으나, 네, 맞습니다. 원래 장기 채권으로 갔을 때는 좀 맞아요. 근데 만약에 펀드 변경을 자주 하게 된다면 그 장기 채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주 바꾸게 네. 되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나오죠. 아, 그러니까 펀드에 네.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디테일함이 있어요. 네네네. 우리 이혜님께서. 현재는 70%가 MMF에 계속 담겨져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어찌됐건 70%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네. 들어가져 있는 네네. 거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운영을 조금 이제 다이나믹하게, 네. 뭐 미국, 뭐 유럽, 이머징, 또 네. K면 이제 코리아니까 네네.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쭈아님이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놀이터, 운영의 네. 폭은 좀 적기 때문에 네. 밑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코치님의 조언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긴 사연 올립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참 주보험에 사망보험금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변액연금이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이제 크진 않죠. 네. 그래서 아주 기본이 600만 원. 최저로 돼 있죠. 네. 그리고 사망 당시 적립금, 뭐 질병사망 1,200만 원 플러스 뭐 저 별표는 이제 알파를 얘기하는 건지,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사망 금액은 치명적으로 위험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의 기능을 담기 위해서 저거는 또 기본적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옵션. 그거는 그냥 플러스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네. 같고, 물론 거기에 조금의 위험보험료는 빠져나가긴 합니다. 근데 큰 금액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보시면 코치님의 조언으로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변화를 꾀했으면 좋겠느냐. 네. 우리 쭈야님 의견 한번 하고, 저도 뭐 간단히 얘기하고 영상을 아, 그럴까요? 네, 맞춰볼게요. 그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저기에 보시면 나머지를 또 굉장히 쪼개놨잖아요. 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 네. 5% 결국은 우리 리엘님 저렇게 쪼개놓으면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을 때는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죠. 네. 또 아주 나쁠 때는 다 같이 떨어질 수 네. 있고. 근데 그렇게 할 바에는 사실 미국 하나만 해도 되고 코리아 하나만 해도 돼. 아주 네. 좋거나 아주 떨어지거나. 근데 그냥 변동성이 많을 때는 어떤 데는 올라가고 어떤 데는 떨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했을 때는 작은 양으로 분산 투자하지만 결국은 수익도 못 내고 손실도 별로 나지 않는 형태로 네.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채권형으로 운영하는 거랑 별반 다를 네. 거 없는 네.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코치의 의견은 10%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나머지 30%는 정코치 TV에서 뭐 펀드 추천도 해드리고 하니까 그때 뭐 한 두 군데 정도, 많으면 네. 두 군데 정도, 아니면 하나 정도로 구성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 네. 근데 정말 전문가적이신 의견을 주셔서 제가 드릴 1년 말씀은 정도는 선배니까. 네네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얘기 하시는구나. 아니요, 이제 그런 다른 의미인 네, 것보다 네. 첫 번째 지금 30%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은 펀드 개수를 나눈다라는 얘기는 수수료에도 사실은 더 많이 쉐어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아주 큰 있어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가는 차이가 부분은 있습니다. 있을 수 그리고 있으니까. 잦은 펀드 변경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숫자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분은 고객님의 나이가 저희가 지금 우리 오픈이 되지 않았어요. 리엘님. 그러니까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네. 고객님이란 단어가 나오시네. 리엘님의 지금 나이를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고객님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그리고 나이 이것 따라서 나는
연금으로 가입한 이 상품을 언제 오픈할 어떻게 언제 활용할 거다. 이 부분이 리얼리가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네. 해주신 거예요. 그에 따라 이 상품을 계속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갈등 요소를 조금 어떻게 쉐어를 해낼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통해서 상담을 해서 가입을 했었어야 네. 우리 리엘님 포함해서 많은 구독자님들이 이런 고민을 안 하실 텐데 그렇죠. 모든 설계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또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설계사님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얘기를 했다 안 했다 보다 지금 이렇게 단면적인 얘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보다 저희가 조언을 드릴 때 네네. 주의해야 될 사항을 전에 오히려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도움이 되셨겠죠. 쭈야님께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추가 질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네.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댓글 사연만 받고 있다 보니까 좀 바빠서 네. 죄송해요. 댓글 사연 받고 있다 보니까 사적인 내용을 뭐 나이 뭐 직업 이런 걸 다 올리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메일로 받으면 사실 그런 걸 오픈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전코치 TV의 활성화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확장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쭈야님 모시고 벌써 이제 3번째 촬영한 거잖아요. 또 4번째, 5번째 이렇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주 가까운 데 살고 계신 분은 아니시라 또 바쁘시기도 하시고 사실 제가 좀 부탁한 것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뭐 당부 우리 구독자님들 또 리엘님 다 포함해서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고 그래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3분의 구독자 편지를 봤어요. 고민을 봤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3번 다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요구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 설계사님께 상담을 요청을 하실 때 요구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 그리고 나는 처음에는 이런 의지로 이걸 가입을 했는데 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거를 뭔가 깨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해악을 먼저 떠올리시는 것보다는 방법, 우회하는 방법, 좀 더 유익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고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3번 다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제가 절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단편적인 부분에 고객님의 스펙을 보고 저희가 말씀을 잘못 드리면 고객님께서 또 오류를 범하실 수 있어서 제가 디테일을 조금 좀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옆에 있으실 거라고 의심이 않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 잃지 않고 고객님들이 쭉 목표 달성까지 잘 가실 수 있도록 저도 고객님께 응원하고 또 이런 고민을 안겨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댓글에 쭈야님을 많이 원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또 모셔보도록 할게요. 인사하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